오랜만에 리바운드, 버저비터, 핸섬 타이거즈를 이은 농구 예능이 시작됐다. 뭉쳐야 쏜다라고 기존 뭉쳐야 찬다 멤버들이 축구가 아닌 농구를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대부분이 농구를 해본 적이 없던 분들이셔서 초보자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들이 자주 발생했다. 시청 중에 초보자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가진 그림을 발견했는데 바로 허재 감독님이 그리신 이 그림이다. 코트를 직사각형 6개로 나눈 이 그림은 무엇일까? 설명하기 앞서 농구의 특징에 대해 잠깐 알아보자면, 농구는 1대1 상황이 되었을 때 공격을 하는 쪽이 매우 유리한 스포츠다. 공격수와 수비수가 접촉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규칙들이 공격수에게 손을 들어주기 때문이다. 특히 돌파를 막는 상황에서 이러한 신체 접촉이 쉽게 발생하기에 돌파를 막기 위해 붙으면 신체 접촉이 발생하고 떨어지면 슈팅에 당하게 되니 1대1 상황에서 수비수는 항상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실제로 NBA 선수들끼리 1대1 연습을 하는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공격수의 야투 실패로 공격이 끝이 나지 블락을 당하거나 돌파를 완벽히 차단당하는 장면은 극히 드물다. 즉 수비수는 공격수와의 1대1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수들은 공이 있는 쪽으로 쏠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공격수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수비수들을 공이 있는 쪽에서 치우고 싶을 것이고, 그중 가장 쉬운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패스를 하는 것이다. 공은 사람보다 빠르기 때문에 다른 공격수에게 공을 전달한다면 수비수가 집중해야 할 공간이 순간적으로 바뀌게 되므로 수비수가 정렬하기 전까지는 앞서 말한 공격수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농구에서 패스는 단순히 공을 전달하는 기능 말고도 수비를 흔들 수 있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패스를 통해 수비를 흔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의 도착이 수비가 정동되는 것보다 빨라야 한다. 예를 들면 공격수끼리의 간격을 너무 좁게 두어서 수비수 1명 범위 안에 2명의 공격수가 포함된다면 이 공격수끼리는 서로 패스를 한다 하더라도 수비수의 위치에는 큰 변화를 줄 수 없을 것이고, 이는 곧 공을 쥔 사람이 바뀌는 것 말고는 패스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즉 공격수는 한 명의 수비수 범위 안에 한 명만 걸리게끔 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격수끼리의 간격은 어느 정도로 두는 것이 좋을까? 대략적으로 평범한 사람의 수비 범위를 계산해보자면, 대한민국 평균 신장이 175cm이고 동양인의 특성상 키와 윙스팬의 길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윙스팬 또한 평균 175cm 정도 될 것이다. 또 공격수가 패스 스텝을 밟을 동안 수비수도 한 스텝을 밟을 수 있을 테니 사이드 스텝 보폭 약 60cm를 더한다면 평범한 수비수 한 명당 약 3m의 수비 범위를 갖게 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공격수 사이의 간격을 벌리게 된다면 공격수 사이에 수비수가 존재하니 포물선을 그리며 패스를 해야 하고, 그렇게 된다면 패스의 이동 경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수비수가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정리하자면 내 옆에 있는 공격수와는 최소 수비수의 수비 범위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직선으로 패스를 줄 수 있는 거리에 서 있는 것이 좋다. 이 거리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코트를 나눠보면 영상 초반에 나왔던 그림같이 코트를 6등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이 그림의 의미는 패스 한 번 한 번이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자리 배치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어떻게 활용할까? 최소 3가지의 규칙만 지켜줘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첫 번째 규칙은 공이 있는 지역과 붙어있는 윗줄 최소 한 곳은 채워주는 것이다. 농구에서는 골 밑으로 갈수록 득점을 하기 쉽기에 골 밑에 있는 수비수들은 공격수에게 밀착하여 수비한다. 이런 골 밑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은 수비로부터 여유롭기에 외곽에 서 있는 선수들은 공을 받기도 쉬울 뿐더러 코트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공의 흐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이 있는 지역과 근접한 외곽에 아무도 없다면 공을 쥐고 있는 선수가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공의 중개수 역할을 하기 위해 공과 근접한 윗줄 한 곳은 채워주어야 한다. 두 번째 규칙은 내 지역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내가 비어있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내 지역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 공격수들이 쏠려 있다는 것이고, 또 새로운 빈 지역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만약 드리블을 통해 내 지역으로 이동했다면 드리블러에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비켜주어야 할 것이고,
만약 커딘을 위해 움직였다가 공을 받지 못하고 내 지역으로 빠져나온 경우라면 내가 있는 쪽에 공격수가 몰려있으니 양쪽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것이다. 만약 나에게 스크린을 걸어주기 위해 내 지역으로 들어왔다면 스크리너가 원래 있던 자리가 비게 되니 최소 두 곳에 비어있는 공간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때 기존의 공간에 있던 사람이 움직이는 이유는 수비수들의 시선은 이미 움직이고 있는 사람에게 쏠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움직여도 찬스가 발생하기 쉽지 않으며 오히려 내 수비수의 시선을 뺏을 수 있기에 내가 움직이는 게 더 수비수에게 위협이 된다. 마지막 규칙은 공이 멈추었을 때 내 근처에 있는 빈 공간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공이 멈출 때란 드리블을 하다 막히거나 패스의 이동이 끝나는 순간을 말한다. 공은 수비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기에 앞에서 말했던 수비수의 시선을 쉽게 뺏을 수 있는 존재다. 그 타이밍에 맞춰 빈 공간으로 움직인다면 오픈 찬스를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주의할 점이 있다. 나의 기회만을 노리다 팀원의 공격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팀원들의 의중을 잘 파악해야 한다. 팀원이 돌파를 하려 하는데 내가 골 밑에 들어가거나 다른 팀원과 움직임이 겹치게 된다면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잡아먹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세 가지 규칙 외에도 공간을 활용하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이 정도만 지켜도 최소 욕은 먹지 않을 것이다. 끝!